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E클래스 신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위장막이 덮여져 있는 E클래스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위장막이 다 벗겨져 있는 신형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또 때마침 이 신형 옆에 구형 E클래스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네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야, 너네 이거 찍어! 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또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만 허락받고 찍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처음에 E클래스가 공개가 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벤츠를 사랑하는 내가 봐도 이번 신형 E클래스 너무 못생겼다. 이게 말이 되느냐. 벤츠 브랜드가 아무리 강력해도 벤츠 스타맵 로고를 그냥 덕지덕지 무슨 싸구려 뭐 삼류 명품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게 또 괜찮아 보이는 거는 나만 그런 거냐? 아니 또 보니까 또 괜찮아요. 아니, 처음에는 좀 되게 과격하고 뭔가 모를 그냥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확실히 신형이 조금 더 또 화려하고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신형을 딱 보다가 지금 구형 E클래스를 보면 어때요? 얘 지금 2300의 하이브리드거든요? 딱 어때요, 느낌이? 되게 좀 평범하거나 심심하지 않나요? 반면에 신형 E클래스는 그릴이나 범퍼나 프론트 범퍼 뭐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나름 좀 화려하기 때문에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는 거죠.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게 좀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좀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겉에 테두리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범퍼와 보닛, 헤드램프를 연결해주는 지금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나름 신의 한 수의 느낌이 좀 납니다. 신형 E클래스를 좀 자세히 보면 크롬도 크롬대로 들어가지만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릴, 프론트 범퍼의 이런 가니쉬 부분을 보면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차를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크롬 몰딩들이 하단, 프론트 범퍼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감싸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물씬 풍겨오게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어색한 게 바로 이 스타맵 로고입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지금 여기 EQS가 지금 있잖아요. 얘도 불빛 들어오면은 스타맵 로고 두두두두 들어오잖아. 아, 요거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E클래스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신형은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을 좀 줍니다. 자, 휀다도 보면요. 어때요? 약간 조금 더 신형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크게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적으로 신형 휀다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정도 차이라고 보여주고요. 이 휠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들어가 있는 휠도 요즘에 이제 벤츠 EQ 시리즈에서 좀 보여주는 림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사이드 미러도 봤을 때는 뭐가 좀 달라졌나 하고 봤더니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방향 지딩이 조금 더 심플하게 얇게 신형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를 접었을 때 조금 더 신형보다 구형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신형은 이렇게 팝업 형태의 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 이렇게 출시되면 플래그십 세단에 썼던 기술들이 추후에 출시하는 모델에 다 적용돼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었던 기술들이 E클래스로 좀 내려온다든지, 반대로 7 시리즈에 들어가 있었던 기술들이 이번 또 신형 5 시리즈 나오잖아요. 5 시리즈에 적용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형이 나올 때 다 추가돼서 나오는 거고요. 실내는 확실히 이전에도 괜찮았지만 이전 E클래스는 너무 좀 무난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살짝 나쁘게 이야기하면 올드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하이퍼 스크린처럼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신형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서 좀 더 화려한 실내를 보여주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이어지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요거는 그 급을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이죠. EQS 정도 돼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 클래스 기존 거는 좀 약간 무난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타보진 않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 신형 E 클래스는 시트 포지션이 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요거는 스포티한 주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적인 주행했을 때 사각지대가 조금 있어서 나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좀 봐봐요. 차 높이도 신형이 구형보다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신형 E클래스가 출시됐을 때 시승을 통해서 정말 시트 포지션이 낮은지 스포티한 주행이 좀 더 추가됐는지 그거는 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이번에 있죠. 이전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사용하는데 엄청 불편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넓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수납 공간도 넓어지고 전 이거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줄 만한 게 그 벤츠가 이전 모델들이 송풍구 위치가 살짝 애매해서 공기가 좀 잘 안 왔거든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송풍구 디자인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각도가 좀 다양하게 좀 돌아가면서 어디에 앉든 그런 공기가 조금 좀 잘 왔거든요. 근데 좀 보면은 대시보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송풍기를 보면 어디에 앉아도 공기가 좀 편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도어에 있는 보면 도어 손잡이 부분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윈도우 스위치 열 때 아니 나는 앞유리 열고 싶은데 뒷유리 열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이게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애매하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위치가 좀 달라졌거든요. 요것도 저희가 한번 타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이나 이 실내가 엄청 넓어진 건 아닌데요. 차이가 있다는 점은 바로 이 시트가 조금 더 얇아지고 이 뒷좌석이 미세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는 항상 이야기하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이것도 한번 직접 타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타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뭐 그 외쪽으로 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비슷하지만 여기 이게 스피드 라인 여기 조금 다르죠. 원래 이제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캐릭터 라인 옆에 지금 이어져 있는데 신형 E클래스는 여기는 평평하게 좀 잡아놓은 스피드 라인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면은 조금 더 무난하게 가져가고 전면과 후방에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좀 추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딱 봐도 차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신형이 좀 많이 낮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솔직히 이게 눈에 익어서 그런지 솔직하게 제가 지금 뭐 벤츠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벤츠를 물론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장소를 협찬해 준 것도 아닌데 신형 E클래스 보면 볼수록 괜찮거든요. 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처음에 사진이나 영상에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스타맵 로고의 이 테일램프 좀 욕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야, 괜찮지 않냐? 나만 괜찮은 거야? 전 아직 눈 안 익었어요. 아, 그래? 이게 분명히 밤에 보면 또 예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쭉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EQS나 EQE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EQS는 이 테일램프가 좀 이제 선이 좀 굵어가지고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신형 E클래스는 어때요? 이 좌우는 기존에 있는 E클래스랑 비슷하지만 이 크롬 몰딩 부분 밑에 일자로 테일램프를 이어서 요즘 트렌드가 헤드램프나 테일램프를 일자로 얇게 해가지고 이어가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를 좀 잘 따라한 것 같고 그 위에는 크롬 몰딩을 마감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좀 괜찮거든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 구형과 크게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한층 슬림해지고 이 스타멜 로고가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 이 정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 라인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요거는 차가 좀 더 낮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좀 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뭐 익스클루시브냐, 아방가르드냐, 뭐 이런 걸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범퍼의 지금 휀다 쪽에 보면 이 라인 들어간 에어덕트 봐봐요. 이거 차가 되게 지금 공격적으로 되어 있죠. 일명 우리가 빵이 좀 나와 보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밑에서 봤을 때 이 테일램프 이 윤곽 디자인도 예쁘다. 이게 안쪽까지 쑥 들어가 있고 요 밑에서 각도에서 봤을 때 이 느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이 디퓨저도 지금 보면 어때요? 얘는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 아무것도 지금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스포츠카처럼 디퓨저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걸 보면 또 달라요. 얘는 지금 이쪽 휀다 에어덕트 쪽에 아무것도 없고 디퓨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E클래스랑 똑같이 되어 있죠. 아마 옵션과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신형 E클래스의 실물을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조만간 국내에 런칭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C클래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뭐 C클래스 상위 모델과 E클래스 가장 저렴한 뭐 E200이라든지 E50이라든지 E클래스의 가장 저렴한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게다가 지금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더 많이 안 나죠.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E클래스가 지금 할인을 하는 만큼, 그리고 C클래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만큼 신형 E클래스는 가격 인상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많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디자인 싹 다 바뀌었고 실내 다 바뀌었고, 여기에 이제 실내 옵션들도 고급화 전략으로 벤츠가 벤츠의 명성에 맞는 그런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E클래스도 괜찮지만 약간 좀 대중화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판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형이 아닌 분들은 굳이 신형 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E클래스 이전 모델 할인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해왔던 그 기간 동안에 쌓인 그런 데이터들 있죠. 뭐 어디가 잘 고장나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최종으로 나온, 그러니까 풀 체인지 전 되기 바로 직전에 나온 연식 있죠. 요게 완성도가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잔고장도 가장 적고요. 이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옵션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가격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전 세대 마지막 전 모델, 마지막 연식에 할인받고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요거 E클래스 또 한번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지,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신형 모델이 또 나온다면 신형 모델 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22종의 벨르아망 방향제 전 제품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포켓몬, 짱구, 살리오, 스펀지밥, 도라에몽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모여있죠?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 귀여움까지 귀염뽀짝 캐릭터들과 함께 드라이브 어때요? 이렇게 총 22종 중에 저의 최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살리오의 개구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렇게 방향제를 꺼내봤는데요. 여기 롱클립까지 있네요. 짜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송풍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벨르아망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보일 때마다 제가 괜히 더 뿌듯하고 그런 거 있죠? 한 개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 있을 때가 더 귀엽고 예쁜 나의 작고 소중한 피규어 방향제. 무엇보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시스터, 마더, 브라더? father. grandfather. 짜잔! 그리고 리필킷이 10가지 향으로 선택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의 취향에 맞게 방향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르아망 방향제를 우파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참! 그리고 벨르아망에서는 방향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있으니 만관부.